안녕하십니까.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최고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 보통 저한테 찾아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연히 척추질환 환자분들이고요.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목 디스크 협착증 이런 분들이 많게 되는데, 그런 통증, 등이나 허리 통증, 목 통증 아니면 방사통 등으로 찾아주셨는데, 알고 봤더니 디스크나 협착증이 아닌 다른 질환이 진단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고요. 이제 디스크 모방범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유사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다들 나는 디스크인 줄 알고 찾아뵈었는데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저도 환자분이 오시면 그동안 어떻게 병력, 어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 병력,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어떤 자세라든지 걸어 다닐 때 자세 변경을 할 때 아픈지, 어느 시간에 아픈지 이런 것들을 꼭 여쭤보게 됩니다. 이런 혼동은 왜 올까요? 이제 단순히 이제 그 부위가 아픈 질병이 있다고 그 부위가 아픈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목 디스크가 있다고 목만 딱 아픈 것이 아니라 견갑골 주변이라든지 방사통 등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안에 이제 내부의 장기라든지 그런 데서 통증이 와도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신경 쪽에 이상이 없더라도 혈관 문제라든지 정맥류 등으로 인해 다리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 지점과 통증을 느끼는 지점이 반드시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허리, 목, 디스크나 협착 이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전 바탕화면 진료실에 늘 요걸 띄워놓거든요. 그래서 목이나 척추, 이제 사람이 전신이 있다 그러면 앞뒤로 이제 경추 쪽은 이렇게 초록색, 흉추 쪽은 파란색, 그리고 이제 요추 쪽은 보라색, 이제 천추와 상문 주변, 엉덩이 주변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이제 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에서 지배하는 신경절들입니다. 신경절들이 있고, 저희가 보통 좌골신경통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상지 방사통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제 다만 저거와 맞지 않게 아프신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척추 MRI나 척추 검사 외에도 다른 골반이나 복부 검사, 혈관 검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각 목뼈가 1번부터 7번까지 있거든요. 그 디스크 물렁뼈에는 번호가 없기 때문에 척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거로 해서 뼈와 뼈 사이에 있다고 이제 보통 그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에 있는 경우는 좌측 후두부부터 목 쪽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노란색으로. 4, 5번인 경우는 그 아래쪽. 3, 4번은 빨간색. 그리고 5, 6번인 경우는 이제 목 아래쪽부터 이제 승모근이나 견갑골 위쪽까지 이제 아픈 경우가 있고요. 6, 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넓게 퍼질 수가 있어서 단순히 방사통이 아니더라도 이제 연관통으로 이렇게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이 목은 비슷한 사진이고, 척추인 경우에도 이렇게 허리만 연관통으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쪽 디스크나 이쪽이 아프더라도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엉치가 아파요,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위쪽 상부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하지방사통은 없더라도 이제 엉덩이 쪽, 허리와 엉덩이 사이 쪽, 위쪽 엉덩이 쪽에 엉치가 아파요라고 많이 찾아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사타구니라든지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고관절이나 천장관절염, 디스크도 이제 상부 디스크 이런 것들을 감별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별해야 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척추 주변의 문제, 척추 주변의 고관절이나 엉덩이, 천장관절 내부의 이제 골반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하지방사통, 다리가 아파서 왔는데 허리 협착증이라고 궁금해서 이것 때문인 줄 알고 오셨는데, 이제 혈관이나 동맥이 경화돼서 동맥이 좁아져서 파행이 일어나는, 오래 못 걷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 정맥류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혹은 당뇨나 이런 말초신경, 다른 신경병증 때문에 신경의 문제 때문에 발끝이 저리고 아프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 문제, 콩팥이 아프다든지 다른 췌장 문제 때문에 연관통으로 올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여성 생식기 이제 자궁이나 난소 쪽에서 문제가 생겨도 엉덩이 쪽이나 척추 통증이 올 수가 있고, 강직성 척추염, 마침 이제 질문이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제 천장관절, 척추 아래 맨 아래 천추와 이제 골반이 붙는 천장관절 쪽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척추에서 생기는 종양이라든지 혹은 암 같은 게 전이 되는 전이성 종양 같은 것들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주변
소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고관절, 이제 골반에 붙어 있는 고관절 때문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제 천장관절, 천추와 이제 골반이 만나는 뒤쪽에 천장관절, 우리 이제 엉덩이 쪽에 이상근 증후군, 피리포미스라는 이상근 근육이 이제 앞에 있는 좌골신경을 누르면서 꼭 좌골신경통처럼 이제 유발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만나보게 되고요. 고관절 질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이제 엉덩이 쪽 골반이 아파요 많이들 오시는데, 여쭤보면 이제 양반 다리를 잘 못하고 사타구니 쪽, 고관절 쪽이 편찮으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초기에 이제 완전히 다리까지 신경통이 내려가지 않는 협착증이나 이럴 때도 엉덩이 아파요 할 때 이제 유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아니면 제가 진료할 때는 꼭 저는 허리 엑스레이와 함께 골반, 당연히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오셨을 때 이제 골반 엑스레이까지 같이 찍어봅니다. 그래서 찍어보고 그다음에 대부분 진찰을 해서 양반다리처럼 이렇게 다리를 패트릭 테스트라는 꺾어봤을 때 통증이 유발되거나 하면 그쪽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또 그런 고관절 주변이 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혈성 괴사 혹은 관절염 같은 게 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초음파나 MRI 같은 걸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꼭 여쭤봅니다. 이제 술을 또 자주 매일 잡수는 분들이 이제 많이 드시면 고관절 손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허리 쪽에서 특별히 고관절 MRI, 엑스레이가 정상이더라도 염증이 있거나 질환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MRI 상에서 특별히 심하지가 않은데 엉덩이나 고관절 쪽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고관절이나 다른 질환을 꼭 의심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엑스레이는 아니고 이제 모식도인데요. 이제 정상적인 소견에서는 저렇게 소켓과 볼처럼 이렇게 고관절이 딱 끼어 있고 이제 부드럽게 이제 그게 유지가 연골이 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졌죠.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라든지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면 안쪽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 수술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고관절 이제 전치환술이라든지 여러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심하신 분들은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리고 있죠. 그 다음 천장관절 증후군, 이제 천추, 허리 아래쪽 천추뼈와 골반 사이가 염증이 생깁니다. 뒤에 그림은 넣어놨고요. 그래서 보통 허리는 조금 아픈데 이제 아래쪽 엉덩이, 허리 엉치가 많이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보통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일어나실 때나 아니면 자세 바꿀 때 아프다가 이제 누워 있거나 하면 뭐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으세요 하고, 양측이 다 아프신 분들은 있는데 대부분은 한쪽이 아프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여기거든요. 위에 허리뼈 요추와 이렇게 있는 모양이 천추 그리고 꼬리뼈가 있고요. 이제 그 사이 골반하고 연결되는 천장관절 쪽으로 염증이 와서 강직성 척추염인 경우도 있고 천장관절 증후군인 경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상근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근 근육이 좌골신경을 뭐 비대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견 밑에 원인이 있지만 좌골신경을 누르면서 허리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이제 스트레칭하면 좋아지기도 하고, 누르면 그 뒤쪽에 이상근을 누르면 압박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원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쳐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보통 근데 다치는 경우보다는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하고 다리 꼬고 이제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계신다든지 달리기나 자전거 같은 걸 과도하게 하시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근육 불균형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해부학적으로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래서 엎드려 보신 다음에 이제 눌러봐서 증상이 생기는지 확인을 하고 처음부터 이상근 증후군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은 이제 허리나 골반 쪽, 특히 척추 쪽에서 좌골신경통,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쪽 검사를 먼저 하시고 영상 검사, 허리나 골반 검사를 해서 다른 질환을 배제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서 치료하고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재충격파나 물리치료 등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가능할 거고요. 치료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보톡스 주사 같은 걸 맞는다든지 근육 절개와 이제 감압을 해주는 비수술적 처치도 하는 경우가 간혹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상근이거든요.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런 좌골신경이 눌리면서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관, 하지 방사통이 있어요. 막 오래 못 걷겠어요. 보통 협착증이 생겼을 때 500m도 걷기가 힘들어요. 심하면 100m도 걷기가 힘들어요. 할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척추 협착증이라 생각해서 이제 오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증상 여쭤보고 병력을 청취했을 때 이거는 협착보다는 혈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 질환이 제일 많고요. 이제 심장에서 이제 하지 대동맥 동맥을 통해서 이제 다리 혈관으로 갈 때 좁아지거나 하면 혈액 순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초 동맥 질환이 있으면서 유사하게 파행은 있지만 보통 비교하는 그 비교 포인트는 보통 척추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힘들어 하고 이제 멈춰서 이제 약간 허리를 이렇게 구부려서 앉았다 가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말초동맥 질환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멈추면 바로 나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발 쪽에 이제 그 동맥이 있는데 발등에 있는 동맥에서 촉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감별 애매할 때는 꼭 양말 좀 벗어주세요 하신 다음에 양쪽에 동맥 체크 꼭 해보고요. 그거에서 이제 동맥이 잘 안 뛰거나 하면 이제 하지 초음파라든지 동맥 CT 같은 걸 찍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착일 때 주로 내리막길이 좀 힘든 거에 비해서 오르막길 가는 게 좀 어렵다고 호소하시는 좀 감별 포인트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둘 수가 있겠고요. 하지 정맥류 같은 경우에도 다리 저림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고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간혹 봤는데 이제 최근에는 거의 못 봤는데 이제 대동맥 박리나 대동맥류가 있는 경우에 그게 파열되거나 하면서 등 허리 쪽으로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경계 주로 말초신경 질환이고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주로 끝에부터 발끝, 손끝부터 시작해서 저리거나 시리거나 따갑다, 화끈거린다, 감각이 떨어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갑을 낀다든지 양말을 신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주변 가끔 골무를 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요. 협착증으로 자주 오인하시지만 끝에서부터 오는 경우에는 말초신경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00% 그걸로 감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검사를 해봐야 되고, 특히 당뇨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근전도나 이런 것들도 해봐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나 척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발성 경화증 등 이제 전신 질환, 전신 신경 질환인 경우도 있고요.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 말초부터 마비가 오는 증상인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올라오거든요. 마비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저런 경우에 초기에는 디스크 파열로 마비가 왔나? 그런데 이제 통증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실제 이제 제가 전공이 레지던트 할 때도 저 후배가 한번 저 질환으로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고 이런 젊은 분들도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마비가 온다든지 하면 저도 꼭 최근에 감기나 뭐 장염 같은 걸 앓지 않았는지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이 유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장기 연관통들은 제일 많은 건 역시 요로결석인 것 같아요. 요로결석, 콩팥에 이제 돌이 생기는 건데 그게 이제 콩팥 자체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도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보통 허리나 옆구리 통증이 심하게 옵니다. 물론 통증이 더 심해서 바로 이제 응급실로 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아닌 경우, 증상이 비교적 덜 심한 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 찾아오시기도 해서 사타구니까지 통증이 오기도 하고, 이제 혈뇨 같은 소변 검사하면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 구역질이나 이제 복통까지 동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에서 동반되기도 하지만 이제 CT 같은 걸 찍어봐야 이제 확실히 보통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것으로 이제 신우신염, 콩팥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여성분들이 좀 더 흔한 편인데요. 방광에 염증이 있다가 이제 요도 쪽으로 올라와서 신우신염, 신장 자체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이제 통증도 이제 옆구리나 이제 위에 쪽 신장 콩팥 있는 쪽을 치면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열나거나 이제 오한, 칠링이라 그러는데 좀 춥다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통증도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쪽이 아프시면 물론 척추 골절에도 저런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로 해서 감별을 해봐서 MR을 찍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런 열이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복부 CT나 소변 검사, 피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되고요. 많이들 이제 등이나 허리가 아프면 췌장염이나 췌장암 아닌가요?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겠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제 엉치나 이제 다리 저림 이런 것들이 자궁 내막증이나 난소 질환, 그 주변에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질환들로도 유발하는 경우가 간혹, 최근에는 그 자궁 쪽 로봇 수술하고 다리가 저리시다는 분들도 한번 오셔서 원인이 이제 주로 척추를
검사해보고 치료를 해봤는데 그쪽 문제는 아니고 약물 치료를 했더니 좀 좋아지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최근에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신 염증성 질환, 보통 강직성 척추염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이제 대부분 제가 이걸 찾아낼 때는 보통 20, 30대 남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부터 허리 증상이 좀 주로 아침에 조조강직이라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좀 쉬었다가 움직이면 더 이제 허리나 엉덩이 쪽이 아프고 좀 움직이면 좀 활동을 하고 이러면 좀 나아진다. 그리고 보통 엉덩이 통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허리도 아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꼭 이제 골반하고 천장관 그쪽에서 시작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편측에서 시작됐다 하고 나중에 물론 심해지면 이제 척추 전체에 있는 이제 인대 같은 게 굳어버리고 뭐 흉곽, 갈비뼈나 이런 데까지 이제 강직성 척추에 되면 강직이 되면서 나중엔 정말 숨이 쉬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까지도 있는데 그건 뭐 굉장히 후기니까요. 그래서 골반이나 천장관절 검사를 꼭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꼭 합니다. 이제 90%에서 양성이 나오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영상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는지 꼭 확인을 합니다. 이런 소견이 있으면 대부분 강직성 척추염으로 최근에는 진단을 하고 이제 임상 증상을 하고 진찰을 통해서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에 통증이 더 심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꼭 여쭈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종양 이제 혹인데 악성인 경우도 있고 이제 양성인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한 분기에 한 명은 오시는 것 같아요. 1년에 4-5분들은 꼭 찍다 보면 나오고 물론 이제 전에 암 병력이 있으셔서 이제 암이 있었는데 뭐 완치됐어요. 아니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허리나 등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런 게 없더라도 나는 건강검진을 안 받아봤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은 저희 의사들은 처음에 혹시 체중이 갑자기 이유 없이 다이어트를 일부러 신경 쓴 게 아니신데 체중이 빠지지 않냐 이런 걸 여쭤보기도 하고 엑스레이는 이제 진찰을 해보고 보통은 통증이 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신경 내 종양은 이제 악성보다는 양성이 많은데 좀 신경 내부, 이제 신경을 싸고 있는 경막이나 신경 자체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있어서 양성이 대부분인데 양성이다 보니까 천천히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진단되고 크기가 어느 정도 커져서 신경이 압박되고 증상이 좀 심해진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수술적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작을 때는 지켜보시라고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으로 이제 아프지는 않은데 보행이 힘들어요. 반신이 저려요 라든지 아니면 힘이 빠졌어요. 근데 아픈 게 조금 있지만 뭐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만성 뇌출혈인 경우도 있습니다. 머리를 부딪히신 지 이제 한 몇 달 지나서 조금씩 정맥에서 출혈이 생겨서 그게 고이다 보면 경막하 출혈이 만성으로 오는 경우에 반신 마비가 오는데 팔은 심하지 않고 다리에 마비가 왔어요. 이런 경우도 뵌 적이 있고요. 또 과거에 뇌경색이 왔다든지 해서 그럴 수가 있고 뇌경색 온 다음에 마비는 좀 풀렸는데 팔다리가 너무 저려요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뇌수두증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보행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가끔 이제 다리 저림이나 보행 장애가 있을 때 목 디스크나 목에 종양이 있어서 심하게 다리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척추 감염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침 맞거나 아니면 뭐 주사 치료나 침을 맞거나 했을 때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 말고 이제 골반이나 아래쪽 천추에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결국은 여쭤봐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무슨 한 30분 동안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혹시 이런 적은 없어요, 저런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전 늘 사람의 몸을 연구하는 탐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진찰을 해서 검진을 하고 그럼 요런 게 의심되니까 필요한 요런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이제 영상 검사도 여러 가지 필요한 걸 해야 되고 혈액 검사도 해야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중요 포인트는 결국은 저는 이런 척추 질환에 꼭 매몰될 게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늘 생각을 해야 돼서 환자분께 이렇게 이러이러한 소견이 있다. 문진은이랑 그다음에 어떻게 아프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아파왔는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자세나 뭐 이런
어떤 부위가 아픈지 꼭 여쭤봐야 되고 그 부위를 자세히 검진해 보고 만약 필요하다면 꼭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꼭 전문의랑 상담을 하시고요. 제 전문이 아닌 경우에는 저는 꼭 협진을 꼭 합니다. 당연히 자신만의 의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을 꼭 해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에서 척추 진료하고 있는 최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